캘리포니아 카지노 주차장에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사망한 한인 피해자 가족이 카지노를 상대로 1억 3,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업주가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일원은 폭염이, 북중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상 이상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식품의약청이 멘톨향 전자담배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학부모와 보건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벨가든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카지노 보안 요원들에 의해 사망한 한인 조나단 정 씨의 재판에서 원고 측은 보안 요원들의 과잉 대응으로 질식해 사망했다며 1초당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롱비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가족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게 1억 3,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퇴장 요청을 받은 정 씨는 카지노에서 나가기 위해 자신의 차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보안 요원들은 계속 그를 쫓아갔다며 경찰이 이미 출동한 상황임에도 비무장 상태인 정 씨에게 그들이 사용한 물리적 대응은 과도하고 치명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등에 따르면 정 씨는 당시 욕설을 했을 뿐입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정 씨는 비무장 상태였고 주변 사람 또는 보안 요원들에게 신체적 위협 등을 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측 변호인단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정 씨가 숨을 쉴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검시 결과에 나온 것처럼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카지노 측은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 24일 오후 3시 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카지노 보안요원 5명은 퇴장 명령을 받고 저항 없이 카지노를 떠나던 조나단 정 씨를 주차장 구석까지 몰아간 뒤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당구장 업주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급습 작전을 통해 불법 카지노 공간으로 쓰였던 당구장에서 마약과 현금 등도 압수했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국은 지난 18일 노크로스 지역 소사스 당구장 업주인 스티븐 김 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외에 도박장 직원 등 9명을 불법 도박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국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장 급습은 지난 18일에 진행됐다며 당시 현장에서는 총기, 마약, 현금 등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의 교통 단속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당구장 인근 노크로스 터커로드에서 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차량을 정차시켰고 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게 카지노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 수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공보관은 이후 잠복 요원들이 당구장과 주변을 계속 확인하며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급습 작전을 진행했다며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체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일원은 숨이 막힐 정도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반면 북중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아이오와주 록밸리에서는 폭우로 수백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겨 지붕과 나무 꼭대기만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록밸리를 포함한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구 14,000여 명이 거주하는 아이오와주 하워든과 스펜스에서는 폭우로 하수처리장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는 최대 도시인 스폴스에 3일간 7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수폴스에서 남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캔톤에는 18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인근 고속도로 여러 곳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주 동남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폭우로 고속도로와 지방도 등이 폐쇄됐습니다. 인구 4,800명의 마을 윈덤에서는 디모인 강이 범람했습니다. 반면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약 1,500만 명이 폭염경보, 9천만 명이 폭염주의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주 온열질환과 관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6월 평균보다 500%에서 6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833명을 기록했고, 중서부 지역에서도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6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뉴욕 등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은 오늘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0도에 머물렀고 바람까지 불어 비교적 쾌적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 모레 낮 최고 기온이 93도에 이르는 등 다시 한 차례 더위가 예상되지만 목요일부터는 80도 전후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퍼펙트 스톰급의 충격을 가할 3건의 판결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3건 모두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공격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건의 발표관 시차는 수일이 될 수도 있고 단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정오 대통령 퇴임 전까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자기 생각대로 뒤집기 위해 벌인 여러 행동을 대통령의 고유 집행 행위로서 형사소추면책 사안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또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도 결정합니다. 당시 상하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의 승리라는 대선 결과에 최종 승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의 전 백악관 측근인 스티브 배넌이 의회 청문회 증언 소환을 무시한 죄로 받은 1심의 징역형을 항소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였습니다. 대법원은 6월 말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작한 사법연도를 마감합니다. 100건 남짓한 1년간의 대법원 소송 중 아직까지 결정이 공개되지 않은 10여 건의 판결이 6월 말 마지막 주에 한꺼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난입 관련 3건 외에 낙태 권리의 추가 제한, 노숙의 권리, 연방규제 당국의 권한, 마약 오남용 관련 제약사 책임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한도 등이 올해의 주요 안건으로 막판의 판결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청이 멘톨향 전자담배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입장인데요. 학부모와 보건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담배회사 알트리아가 최근 인수한 전자담배 업체 엔조이의 멘톨향 4개의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FDA는 멘톨향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제품으로 바꾸려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알트리아의 관련 자료에 흡연자들이 기존 담배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멘톨향 담배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담배 제품이 해롭고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전자담배와 가향담배가 특히 젊은 층을 유혹할 수 있다며 FDA를 비판했습니다. 헤럴드 위머 미국 폐학회 회장은 담배 산업은 수십 년간 청소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멘톨과 다른 향을 사용해왔다며 이번 승인은 엔조이가 중독성이 강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이번 결정은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가 유행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결코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FDA는 약탈적 산업이 미국 아이들을 차세대 평생 고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시 한번 미국의 가정을 실망하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직원 고용유지 세금 크레딧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한두 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30만 건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는 2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IRS는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에서 2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도가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에서 70%나 됐습니다. 반면 부정 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에서 20%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부정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 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제5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한인 사회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5회째를 맞는 엑스포가 한국 중소기업의 훌륭한 제품들을 미주 지역에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년째 저희가 북미주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 너무나 많은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품들을 이 북미주에 계신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뿌듯함과 흐뭇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엑스포에는 한국의 뷰티, 푸드, 테크놀로지,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행사장을 찾은 바이어 등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한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북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소파 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약 10마리의 동물들이 앉아 함께 놀고 있는 모형입니다. 뉴욕 맨하튼 금융지구에 설치된 거대 조형물 와일드 카우치 파티는 소파 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약 10마리의 동물들이 앉아 함께 놀고 있는 거대한 동상입니다. 하마, 코끼리, 마사이 기린, 벵골 호랑이, 코알라, 침팬치 등의 12마리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찻잔을 들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는 등 의인화했습니다. 부부 예술가 듀오 길리와 마크 샤트너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작품 속 의인화된 동물들은 우리의 또 다른 자아이자 야생동물 보호자라며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해 배우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품은 맨해튼 금융지구 28 리버티 거리에서 내년 5월 28일까지 볼 수 있으며 맨해튼 시내에서 같은 주제의 작품 3개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역사 및 사회교사 33명이 한국 전쟁 74주년을 맞아 열흘 동안 한국을 방문해 미래 세대에게 가르칠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사들은 다음 달 3일까지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청와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유엔기념공원,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러스, 국립묘지 등을 방문하고 한국의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사들은 미국으로 돌아가 직접 교환을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이 기획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무릎 치료를 받기 위해 어제 뉴욕에 도착해 수천 명의 추종자들로부터 따뜻하고 축제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를 이끄는 88살 달라이 라마의 공식적인 미국 방문의 이유는 무릎 치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의회에서 티베트 중국 분쟁법이 통과된 만큼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티베트가 예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이 라마가 이번 방문 기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법안 서명을 촉구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지난 18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거세 형벌은 체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이미 선고되고 있으나 미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법률은 루이지애나주 판사들이 13살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근친상간, 성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이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원할 경우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거세형을 직접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입니다.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죽고 다른 5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시내의 한 공원에서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곳에 남성 여러 명이 끼어들었고 누군가가 총기를 꺼내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20대 중반으로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5명의 입원 환자는 모두 총상을 입었고 그 가운데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주민인 18세 남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4명의 부상자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덥고 습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